야권 연대에 있어서는 시민사회가 굉장히 뭐 원칙적으로 야권 연대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이런 야권 연대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시민사회가 이제 뭐 어차피 뭐 시민사회는 정당이 아니니까요. 뭐 그러긴 한데 뭐 앞으로 좀 인천 시민의 힘이라든가 이쪽에서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원래 저희가 인천 시민의 힘을 만들게 됐던 것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론이었습니다. 총선에는 크게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그 동안도 보면 정당 간의 그 야권 단일 문제 이런 것은 원래 그 정당의 몫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민주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했는데 좋은 징검다리였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이후에 그 대선과 지방선거를 맞물려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글쎄 어떻습니까? 인천 시민사회에 대한 뭐 어떤 이번에 야권 연대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건 사실이긴 한데 야권 연대듯이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국정원 선거 개입이라든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라든지 세월호 진상규명 문제라든지 한일 위안부 문제라든지 지금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있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가 뭐 동암역에서든 부평역에서든 검암역에서든 끊임없이 우리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지지하고 서명을 요청했거든요. 한 2년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해달라고 할 때 서명하신 분도 있고 외면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결국 시민사회는 바른 얘기를 꼭 해야 할 얘기를 우리 시민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했고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이번에 정말 20년 만에 인천 시민이 큰 결단을 했고 그것이 우리 시민사회의 승리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인천 시민의 힘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로 귀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는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 또 인천 시가 또 인천의 지방자치제가 나가야 될 방향에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네. 우리 시민사회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교훈으로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인천 시민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시민의 힘이라고 하는 단체의 성과라기보다는 우리 보이지 않고 이 표심으로 등장한 우리는 인천 시민 전체의 힘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인천 시민의 힘이라니까요. 그래서 인천의 시민사회가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자꾸 이거를 이렇게 과도하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그 노력을 뭐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전국이 이번에 이 국민의 이 힘이에요. 국민이 심판한 거예요. 인천이 특수하게 이렇게 더 그 좋은 성과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 인천 우리 시민사회가 진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나하고 비슷한 성향을 갖는 사람을 후보를 만드는 데 열중할 거냐. 이번 총선이 그걸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정권 교체가 목적이면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으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정권을 바꿀 수 있게 더 크게 하나가 될 것이냐. 전 거기에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가 중요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후보로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요. 근데 아까 선거에 있어서는 그 시민사회에서는 그 선거가 만능은 아니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에서 언제나 이게 그 주변부로 떨어져 있었던 인천 시민들이 이제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좀 계기가 됐었던 것처럼 대선에서도 좀 저희 시민의힘에서 준비하는 것은 그 아까처럼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는 거하고 선거가 좀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치가 좀 가까운 이게 우리 생활에서 가까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요. 정당인에만 맡기지 않고 그 주체적으로 조직화하는거나 아니면 세력별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총선만 놓고 봤을 때 시민사회가 앞으로 저는 상당히 좀 그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데 있어서 어려운 직면에 처했다.
야권이 다수가 되긴 했지만 실제로 시민사회는 가치와 기준, 원칙 뭐 이거죠. 야권의 저 후보가 왜 돼야 되는지 이걸 시민과 함께 소통하게 하고 이러면서 시민들한테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이번에는 그냥 여당 심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작 그 연대를 해야 되는 기준과 원칙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못했잖아요. 낙선 후보까지도 막 이렇게 같이 연대 후보로 하기도 하고 자 이제는 그 후과를 그대로 이제는 돌려받게 됐어요. 지금 당선된 후보들 공약한 거 보세요. 당선된 후보들 공약. 저는 시민사회가 바로 이 당선된 후보들하고 그 공약 중에서 허황되고 또 공공적 가치에 역행하고 이런 공약들을 빨리 걸러내서 주민들에게 반성하게 하고 공약한 것 때문에 억지로 그런 문제 있는 거를 해서 이 시민사회가 나중에 같이 망신당하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일부터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셨지만 뭐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인천 시민 사회라고 하면 오늘 지금 뭐 이상수 팀장님이 참여하고 계신 인천 시민의 힘이 중심이 되는 이제 시민 이번에 총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제 쪽을 얘기하는 건데 언급하신 대로 일각에서는 좀 그런 좀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천 시민의 힘이나 이번에 참여하면서 좀 약간 좀 더불어민주당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같이 그쪽에 좀 약간의 좀 했던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뭐 그런 지적 같은 거는 좀 받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몇 가지 그런 말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관했던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목소리가 없는 시민들의 대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 좀 그 아까처럼 주변부로 떨어지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소리를 이제 담겠다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민의힘이 이렇게 크게 노력했던 부분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중재하는 것에 이렇게 그 불러 모을 수 있는 테이블 정도를 만든 거지 실제로 개입의 정도는 높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까처럼 그 대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좀 안타까운 것 때문에 이제 중재를 했던 것 정도지 어떻게 역할에 있어서는 높지 못했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과대 포장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네. 좀 더 이후에 대선에서는 좀 더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건 아닌 거고요. 우리의 역할들을 그다음에 그러한 주변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민 정치가 좀 더 생활화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 우리 돌직구 뉴스에서 2, 3일 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누가 이겼으면 좋겠느냐 라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9%가 야당이 이기길 원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여러분 많이 요새 듣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장의 야권 통합보다는 정책 대결을 통한 어쨌든 그 세를 늘려나가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인천 총선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 있긴 하지만 어쩌면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과제는 상당히 있고 이 결과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약 25% 정도 되는 인천 시민의 표심을 정확하게 읽고 정책 대결과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힘을 합칠 때는 합치고 이런 과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우선 이한구 생각합니다. 의원이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오만하지 않고 좀 더 자기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 인천 시민 팟에서도 좀 더 당선자들을 좀 모셔다가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또는 정책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이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선자도 모시고 아쉽게 낙선한 분들도 좀 모셔서 향후 정적인 거에 대해서 직접 듣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유, 뭐 이렇게 뭐 대단히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뭐 사회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민사회에서 저는 하여튼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좀 갖고 가야 된다. 첫 번째는 일단은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당선된 후보에 대한 이제 똑바른 감시가 또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도 계속 언급됐지만 인천에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특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간극을 어떻게 시민사회가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이거를 묶어 세울 것이냐. 그러지 않고서야 뭐 대선에서의 어떤 승리를 뭐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차피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정치,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천착해서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치권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요 총선에 대한 주제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참여하시는 우리 오늘 게스트분들에게 한 마디씩 이번 총선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소회라고 그럴까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좀 돌아가면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총선 결과는 저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결과였고 그런 큰 표심을 움직여 주신 인천 시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인천일보 우리 박진영 기자가 쓴 그 우리 공약 분석한 게 나와 있습니다. 13명 당선자 중에서 그 답변서를 미제출했거나 뭐 그 비용을 추계 중인 5분을 빼고 8명이 약속한 예산이 20조 원입니다. 20조. 뭐 제일 많이 약속한 사람이 우리 이번에 초선으로 당선된 민경욱 당선인의 경우가 약 8조 6천억을 약속했습니다. 과연 인천시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건데요. 8조 6천억을 그것도 GTS 건설 예산만 5조 6천억인데 이런 걸 약속을 했고 뒤이어 우리 이학재 당선인의 경우가 7조 9천억 그래서 8조 원 가까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20조면 만약에 13명 다 합치면 한 30조는 될 것 같은데 과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있고 인천 시비가 있고 또 구비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약속이 헛 공약이 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것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도 우리 시민사회에 주어진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도 이거 똑똑히 그 요새는 인터넷이 발전돼 있어가지고 공약한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그 공보물 당선된 사람들 건 공보물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정말 4년 뒤에 이 사람 제대로 했는지 보시고 다시 찍어줄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정치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이한구 의원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선거는 뭐 국민들이 다 서로 놀랐잖아요. 이렇게 각자 한 표 한 표 행사했지만 전체 결과가 나온 걸 보고 서로 놀란 선거였죠. 여당은 그 진짜 오만하고 이런 걸 심판받았다고 보는 거고요. 야당 또한 제1야당 또한 그 충분한 대안으로서는 아직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 득표에서는 이제 그런 3위를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국민의당 역시 뭐 짧은 기간 내에 당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것들을 뭐 제시하거나 이런 적극적 그런 것이 좀 부족했죠. 왜냐하면 중앙 그 당 그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비례대표 뭐 이런 그 앞순위를 받으려고 뭐 이렇게 활동이 치우친 듯한 모습이 네. 그대로 보여줬으니까 뭐 또 진보정당, 정의당 마찬가지로 어떤 정의당 진보정당으로서 좀 대중 정치들을 더 확대하고 그런 자기 변신 노력이나 끊임없이 이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제1야당 여기에 안주해서 그냥 계속 그 몇 사람 자리받는 듯이 이렇게 되풀이되는 이제는 이제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전환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러한 그 각 당들의 미흡한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그걸 평가한 이 결과가 아니냐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성수 팀장님. 저는 선거와 이번에 시민팟을 이렇게 해보면서 그냥 잘 놀고 공부도 꽤 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저희가 총선과 대선을 봤을 때는 총선에서 져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시민들은 견제표라는 게 있습니다. 총선에서 이긴 데를 둘 다 이기게 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전 그동안 이렇게 봤었는데 그래서 더 긴장을 하고
또 감시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천 시민파 우리가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요. 인천 총선 그 진실을 알려주마. 어떻게 재미있으셨습니까? 하여간 초기 우리가 인천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했고 오늘은 마지막에 당선자까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인천 시민팟은 또 다른 주제로 또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대로 이번 총선 당선자랑 만나는 자리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이제 6월이 되면은 이제 인천 지방 정부가 이제 2년이 끝나는 상반기가 끝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인천 지방 정부에 대한 어떤 상반기 평가라고 할까요? 전반기 평가라고 할까요? 그래서 시장이나 뭐 구청장들 그리고 시의원들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또 요새 최고 또 이슈가 되고 있던 인천 지역에 또 이슈가 됐던 이승만 동상과 관련해서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인여대에 이승만 동상이 세워졌고 인하대에서도 이승만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인천의 어떤 그런 문제. 그럼 마지막으로는 지금 인천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접근하고 있는 인천 가치 재창조라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언급은 되고 있지만 과연 그거의 본질과 진실은 무엇이고 문제는 없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언급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써 인천 시민팟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